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음, 어떤 리더나 조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할까요? 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그래서 오늘은 사이몬 신에게 아주 유명한 테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골든서클 이야기군요. 신에게 핵심 아이디어죠.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신에게 말하는 골든 서클, 그러니까 그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해 보고요. 네네. 이게 뭐 애플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니면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의 성공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왜가 중요하다는 것.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신에게 관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서랑은 정반대예요. 아, 그런가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지부터 설명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뭘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제품 설명부터 하죠, 보통. 근데 신에게 말하는 영감을 주는 리더나 조직은 그 왜 이 일을 하는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왜부터 시작한다. 그 골든 서클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가장 바깥쪽 원이 무엇을 what이에요. 이건 뭐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다 알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네, 가장 명확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쪽 원이 어떻게 how예요. 이건 약간 우리만의 방식, 차별화된 가치 제안이나 독자적인 프로세스 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아, 우리 회사의 비법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맨 안쪽 원, 핵심에 있는 왜, why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 신념,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네,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걸 명확히 아는 조직이나 개인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하. What, how, why. 그런데 대부분은 그 바깥쪽 what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은 what에서 시작해서 안쪽 why로 가려고 하죠. 하지만 신에게 발견한 위대한 리더들은 정반대예요. why에서 시작해서 how를 거쳐 what으로 나아갑니다. Why, how, what 순서로요? 네, 바로 이 소통 방향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다고 신액은 주장하는 겁니다. 와, 이거 애플 사례를 들어보면 진짜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만큼 이 설명을 잘 보여주는 예도 드물죠. 만약 애플이 그냥 보통 회사처럼 소통했다면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고 사용하기 편리하죠. 하나 구매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이었을까요? 네, 아마 그랬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다지 영감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그냥 흔한 광고 문구 같죠. 그런데 애플은 어떻게 말하죠? 그들은 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아, 시작부터 다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가 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신념에 도전하는 방식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사고 싶으신가요? 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뭔가 끌리는 느낌. 바로 그거죠. 똑같은 제품을 이야기하는데도 왜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과 신념에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신액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거군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산다. 네,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what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 당신의 신념, why를 사는 거죠. 당신이 믿는 것을 그들도 믿기 때문에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 만들던 애플이 갑자기 MP3 플레이어, 아이팟나 휴대폰, 아이폰을 내놨을 때도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군요. 맞아요. 사람들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기존의 틀을 깨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그 왜를 샀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다른 제품들도 기꺼이 받아들인 거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컴퓨터 회사들도 MP3 플레이어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델 같은 회사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시도했었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델에게서 어떤 강력한 왜,
즉 신념을 느끼지 못했을 때문일 겁니다. 그냥 컴퓨터 회사가 다른 제품도 만드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겠죠. 아하, 정말 왜가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거나 마케팅 기법을 넘어서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건 좀 놀라웠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신액은 이 골든 서클이 우리 뇌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설명해요. 뇌 구조랑요? 어떻게 말이죠? 우리 뇌의 가자 바깥쪽, 가장 최근에 진화한 부분이 심피질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왓 레벨에 해당해요. 모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언어를 담당하죠. 네, 논리적인 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쪽에는 변연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Y와 How 레벨에 해당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감정, 예를 들어 신뢰나 충성심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요. 또 모든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관장합니다. 아,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연계에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는 뇌의 핵심 부분은 정작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하죠? 바로 그래서 왜로 시작하는 소통이 그토록 강력한 겁니다. 아, 우리가 what 레벨, 즉 제품의 기능이나 스펙 같은 사실 정보부터 이야기하면요. 심피질은 그걸 이해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Y 레벨, 즉 신념이나 가치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언어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변연계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직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장점만 쭉 늘어놓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켜서 같은 직감적인 이유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변연계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배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그 라이트 형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라이트 형제와 세뮤 피어펀트 랭리 이야기요. 맞아요. 랭리라는 사람은 당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들었어요. 뭐 하버드대 출신의 스미소니언 연구소 고위직이었고 자금 지원도 엄청났고 최고의 인재들도 영입했고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성공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론도 엄청 주목했고요. 그런데 결국 최초의 동력 비행은 라이트 형제가 성공시켰잖아요. 그들은 뭐 대학 교육도 못 받았고 자금도 거의 없었고 자전거 가게 운영하면서 연구했다고 하던데. 네, 조건만 보면 랭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그런데 왜 결과는 달랐을까요? 스맥은 그 이유를 바로 왜에서 찾습니다. 랭리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부와 명예? 최초의 비행을 성공시켜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의 목표는 결과물, 즉 왓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갈랐습니다. 그들은 비행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강력한 신념, 즉 Y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 네, 그들은 비행을 통해 인류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신념, 그 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서요. 피와 땀과 눈물을 기꺼이 바쳤죠. 와, 정말 동기 자체가 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 랭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렸어요. 아, 정말요? 네. 그의 목표는 최초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는데 그게 좌절되자 더 이상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의 외는 충별히 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강력한 왜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역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또 척신 확산 법칙이라는 이론과도 연결이 돼요. 아, 그 초반에 소수의 혁신가랑 얼리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가 따라온다는 그 이론 맞죠? 네, 맞아요. 보통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이 시장에 퍼져나갈 때 인구 분포를 보면 맨 처음 2.5% 정도가 혁신가, 이노베이터스, 그 다음 13.5% 정도가 초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스예요. 네. 그리고 이 초기 수용자들을 넘어서 초기 다수파,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야 비로소 주류 시장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캐즘, 즉 깊은 골이 존재한다고 하죠. 아, 그 캐즘을 넘는 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이 캐즘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시넥은 이 캐즘을 넘기기 위해서, 즉 초기 다수파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티핑 포인트, 즉 티핑 지점이 대략 15에서 1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봐요. 15에서 18%? 네.
이 지점을 넘어서야 아이디어가 스스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티핑 포인트를 넘기 위해 공략해야 할 초기 15%의 사람들, 즉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들은 단순히 무엇을 파는지, 기능이 좋은지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움직이나요? 그들은 직감적으로 움직여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 즉 왜와 일치하는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시도해보는 사람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초기 수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제품의 기능, what보다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당신의 왜에 공감하는 초기 수용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이야기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캐즘을 넘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와, 그럼 반대로 이 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겠군요. 물론이죠. 신에게 드는 대표적인 예가 티보예요. 아, 티보, 그 초창기 DBL 서비스 맞죠? 방송 녹화에서 광고 건너뛰고 볼 수 있게 해준? 네. 기술적으로는 정말 혁신적이었죠. 왓슨 확실했어요. 사용자 경험도 좋았고 자금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은 좋았는데. 신액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방송 녹화, 광고 건너뛰기 등 기능만 너무 강조했다고 봐요. 정작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신념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아, 왜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 신기한 기술이네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건 내 삶에 꼭 필요해 라는 수준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럼 성공 사례로는 역시 마틴 루터킹 목사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네요. 네, 아주 강력한 사례죠. 1963년 여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무려 25만 명의 인파가 모였잖아요. 네, 역사적인 장면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이메일 초대장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 가릴 것 없이 미국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글쎄요,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킹 목사는 사람들에게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죠. 아, 그는 미국을 바꾸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왓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모습,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꿈을 공유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25만 명의 사람들은 킹 목사 개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킹 목사가 이야기한 그 꿈, 즉 자기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킹 목사는 그 신념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던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왜가 가진 힘이 이렇게 강력하군요. 네, 사람들은 리더의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가 믿는 것을 함께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와 신에게 말하는 이끄는 사람은 정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는 그냥 직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회사 사장님, 팀장님 같은 경우죠. 네, 직책상의 리더. 하지만 진정으로 이끄는 사람, those who lead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죠. 직위가 아니라 영향력으로 이끄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신액은 바로 이 왜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힘, 즉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혹은 영감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오늘 사이먼 신에게 골든서클 이야기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네요.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비밀을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명료하죠. 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하는지를 삽니다. 이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리더나 조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들의 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좋은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왜가 당신 자신의 신념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스스로의 왜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